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쭈글쭈글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복근 있는 할아버지. 친구 따라 헬스장 갔다가 인생이 바뀐 사연. 박만복 씨 75세.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졌고 배는 볼록 나와 있었다. 허리는 늘 굽어 있었고 몇 걸음만 걸어도 허허. 아이고 허리야를 연발하던 전형적인 할아버지였다. 아침이면 공원에서 바둑이나 두고 낮엔 경로당에서 낮잠을 자며 하루를 보내던 인생. 에휴, 나이가 몇인데 이젠 조용히 살다 가야지. 그게 만복 할아버지의 인생 철학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래된 친구 최춘봉이 전화를 걸어왔다. 야, 만보가, 우리 동네에 실버 할인되는 헬스장이 생겼대. 너도 나랑 같이 운동 좀 하자. 처음엔 무심하게 넘기려 했지만 춘봉이의 한마디가 심장을 때렸다. 너 지난번에 건강검진에서 위험하다고 했잖아. 걷는 것도 힘들다며? 만복은 괜히 발끈했다. 걷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냥 귀찮은 거지. 결국 만복은 면피용으로 헬스장에 딱 한 번만 따라가 보기로 결심한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뒤흔들 시작이었다. 헬스장 첫날. 헬스장 입구에서부터 눈이 휘둥그레졌다. 반짝이는 기구들, 울퉁불퉁한 근육을 자랑하는 젊은이들, 펄럭이는 운동복. 여긴 내가 올 때가 아닌데. 쭈뼛거리던 만복은 이미 에어로빅에 신나게 몸을 흔드는 춘봉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트레이너가 다가왔다. 할아버님, 스트레칭부터 같이 해보실래요? 그 나는 그냥 친구 따라 온 거라. 그런데 트레이너의 한마디. 지금 안 하시면 더 늦습니다. 괜히 기분이 상했다. 늙었다고 무시하나? 내가 누군데? 그날 이후 만복은 이상하게 헬스장에 자꾸 가게 된다. 처음엔 러닝머신 5분 걷기도 버거웠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10분, 한 달 뒤엔 30분까지 가능해졌다. 문제는 경로당이었다. 만복이 요즘 헬스장 다닌다며? 아니, 거기 젊은 애들 눈치 보이진 않아? 이 나이에 몸 키워서 뭐하게? 친구들의 눈총과 냉소는 만복의 귀에 딱 박혔다. 심지어 아들까지 말렸다. 아버지 다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냥 적당히 하세요. 딸은 더했다. 괜히 젊은 애들 따라하다가 뼈 부러지면요. 다들 날 너무 늙게 보내. 화가 났다. 그리고 오기가 생겼다. 그날 밤 만복은 거울 앞에 섰다. 입에 좀 어떻게 안 되겠냐? 그리고 결심했다. 진짜로 해보자. 몸짱이 되어보자. 이후 그는 식단을 바꾸고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헬스장에서 중량 운동도 시작했다. 허리 통증도 줄어들었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 믿음이 생겼다. 운동을 시작한 지 6개월. 경로당 친구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어이, 만복이 너 요즘 좀 달라졌다. 허리가 꼿꼿해졌네? 얼굴이 반짝반짝해. 그리고 어느 날 마을 축제에서 시니어 건강체조 경연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춘봉이 제안했다. 우리 나가보자. 몸짱 할아버지 팀으로. 에이, 그런 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왜? 너 600도 생겼잖아. 이 말을 들은 만복은 살짝 웃었다. 그래, 나도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된 거지. 팀 이름은 헬스 영감단. 5명의 시니어들이 뭉쳤다. 만복은 메인 퍼포머. 푸시업, 스쿼트, 그리고 마지막엔 우통을 벗고 복근 공개. 무대에 오르기 전 만복은 긴장했다. 이게 맞는 걸까? 사람들이 비웃진 않을까? 그 순간 손녀딸이 외쳤다. 할아버지, 멋있어. 그 외침 하나로 힘이 솟았다. 음악이 시작되고 만복은 무대를 휘저었다. 팔굽혀펴기 20회, 스쿼트 30회, 마무리 복근 공개. 관중석은 난리가 났다. 우와, 저게 진짜야? 진짜 할아버지 몸 맞아? 몸짱이 따로 없네. 결과는 당연히 우승. 언론에서도 보도됐다. 75세 몸짱이 된 할아버지의 반전 인생. 건강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의지의 문제다. 그날 이후 만복은 실버 건강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초등학교, 주민센터, 보건소를 돌며 강연까지 하게 되었다. 내용은 간단하다. 나도 할 수 있었으니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만복은 매일 6시에 기상에 물 한 잔을 마시고 스트레칭을 한다.
식사는 저염식으로 정해진 시간에 한다. 근력 운동은 주 3회, 유산소 운동은 주 4회.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잊지 않는다.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사람도 좋아져. 그의 말엔 진심이 담겨 있다. 예전엔 병원 예약이 걱정이었지만 지금은 운동 스케줄이 더 바쁘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늙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만복의 눈빛은 75세가 아닌 35세처럼 반짝였다. 나이 때문에 포기했던 많은 것들, 사실은 핑계였는지도 모릅니다. 박만복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회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다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이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누구나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어서 헬스장 가면 창피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만복은 웃으며 말합니다. 젊은 애들이 나 보면 자극받는다고 하던데? 변화는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그 첫 걸음을 오늘, 지금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다음 편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심심풀이로 찍은 영상이 100만 뷰. 친구들과 유튜브 시작했더니 생긴 일. 김성길 68, 박경자 69, 윤대성 70. 이들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는 동네 친구들이었다. 한 명은 퇴직한 교사, 한 명은 식당 운영 경험자, 또 한 명은 오래전부터 사진 찍기를 좋아하던 자칭 예술가. 모두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가끔씩은 심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성길이 말했다. 요즘 젊은 애들 다 유튜브 한다던데? 박경자는 손사래를 쳤다. 우리가 뭘 한다고 유튜브를 해. 카톡도 간신히 하는 판에. 그런데 윤대성이 심드렁하게 한마디 덧붙였다. 그래도 우리 3명 모이면 꽤 웃기긴 하잖아. 그냥 한번 찍어볼까? 그렇게 시작된 장난 같은 제안. 하지만 그 장난이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만들어낼 줄은 아무도 몰랐다. 유튜브 채널 개설. 처음엔 아무도 진지하지 않았다. 이름은 뭐로 할까? 노망 3인방. 아니면 실버 코믹즈. 결국 그들의 채널명은 심심한 노인들로 결정됐다. 프로필 사진은 공원에서 셀카로 찍은 셋의 단체 사진. 편집은 대성이 맡기로 했고 성길은 대본 작성, 경자는 의상과 분장을 담당했다. 처음 업로드한 영상 제목은 할머니가 처음으로 에어팟 써본 후기 키읔. 내용은 단순했다. 경자가 에어팟을 귀에 꽂고 자꾸 왜 소리가 안 나? 하며 헛소리를 반복하고 뒤에서 성길이 꺼져 있는데 당연하지. 하며 구박하고 대성이 이를 찍으며 낄낄 웃는 구조. 영상은 2분 33초. 서툴고 흔들리는 화면. 자막도 없고 음량도 제멋대로. 하지만 영상이 올라간 지 3시간 후 조회수가 1000, 5000, 1만 순식간에 10만 뷰를 돌파했다. 그리고 밤 12시가 되기 전 조회수 110만, 좋아요 7만, 댓글 1200개. 화면엔 HOT 인기 급상승 3위라는 배지가 달렸다. 갈등 이거 계속해야 해? 다음날 뉴스에도 등장했다. 실버 유튜버 심심한 노인들 순식간에 화제몰이. 노년에도 빛나는 유쾌한 도전. 그런데 이 와중에 경자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나 댓글 보다가 좀 마음 상했어. 일부 댓글엔 늙은 애들이 뭘 안다고. 불쌍하게 왜 이러고 사냐. 라는 비아냥도 섞여 있었다. 대성이 말했다. 욕하는 애들은 뭘 해도 욕해. 그보다 우리 덕분에 웃었다는 사람이 더 많잖아. 성길은 결심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도 제대로 해보자. 세 사람은 역할을 나누고 콘텐츠 기획을 시작했다. 실버의 첫 경험 시리즈 젤리 먹방, VR 체험, 젊은 옷 입기. 노인 연기 챌린지 상황극 콩트. 옛날 이야기 반전극 전래 동화를 요즘식으로 각색. 대박 그리고 책임감. 두 번째 영상이 나간 후 채널 구독자는 하루 만에 15만을 돌파했다. 세 번째 영상은 무려 조회수 400만 회를 기록했다. 각종 방송 출연 제안이 쏟아졌고 심지어 광고 제의까지 들어왔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다. 저작권 위반 경고가 뜬 것이다. 영상에 사용된 음악이 문제였다. 또 일부 영상에는 자막이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세 사람은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겠구나. 결국 지역 청년 콘텐츠 제작자를 섭외해 자문을 구했고 영상 편집과 자막, 저작권 관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그리고 뜻밖의 반전. 동네 초등학생들이 펠레터를 보내오기 시작한 것. 할아버지, 너무 웃겨요. 친구들이랑 매일 봐요. 우리 할머니도 저렇게 밝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우리가 단순히 웃기려고 했던 게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구나. 6개월 후 심심한 노인들 채널은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구글에서 실버 유튜버 대상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지역 방송에서는 그들을 모델로 다큐멘터리도 제작했다. 이제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실버 세대의 도전과 창의성의 상징으로 불린다. 나이 들어서도 유쾌할 수 있다. 심심하다고? 그럼 뭔가 해보면 돼. 그들이 만든 변화는 단지 조회수가 아니라 세대 간의 연결이었다. 김성길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뭘 몰라도 괜찮아요. 재미있고 진심이면 그게 전부예요. 박경자는 웃으며 덧붙였다. 우리가 뭘 한다는 게 누군가에겐 웃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연결되더니 지금은 우리도 놀랄 정도죠. 윤대성은 말한다. 노인이라고 도전하면 안 된다는 건 누가 만든 룰일까요? 그냥 해보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그들의 유튜브는 여전히 심플하다. 화려한 CG도 대본도 없다. 다만 진짜 웃음과 진짜 우정이 있을 뿐이다. 혹시 여러분도 심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주저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냥 친구들과 휴대폰 하나 들고 해보세요. 유튜브든 글쓰기든 그림이든 뭐든. 나이보다 중요한 건 호기심과 용기입니다. 오늘 그 첫 걸음을 심심한 노인들처럼 시작해보세요. 다음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고스톱하다가 싸웠는데 둘 다 패 안 섞었대 키읔. 김만복 75세 성질 급하고 이기면 좋아 죽는 타입. 박준봉 76세 고집 세고지면 절대 못 참는 성격. 오말자 74세 둘 다 말리러 나섰다 큰일 당함. 경로당 고스톱판 오늘도 평화롭지 않다. 춘봉아 고대로 가. 까라. 오늘도 내가 싹쓸이다. 박춘봉 어림없지. 고스톱. 스톱. 스톱이다 임마. 야 이거 섞은 거 맞냐? 너야말로 안 섞었지. 내가 언제 안 섞었어. 내가 눈앞에서 섞었구만. 야야야, 내가 방금 화장실 다녀오느라 내가 섞었거든. 정적. 서로를 본다. 둘이 동시에. 둘 다 안 섞은 거 아냐. 뒤에서 지켜보던 오말자 패를 집어든다. 이 패가 지금 세 판째랑 똑같아. 야 이 양반들아. 만복 벌떡 일어나며 패를 집어 던짐. 내가 이래서 너랑 고스톱 안 친다 했잖아. 그래, 나도 네가 패 섞을 때부터 수상했다. 오말자 팔짱 끼며. 두 노인네가 둘 다 섞지도 않고 서로만 의심하고 그걸 또 세 판이나 내가 바보다 바보야. 말자야. 너도 말리지 왜 안 말려. 내가 말렸지. 너희가 나한테 끼지 말라고 했잖아. 세 사람 모두 말없이 패를 다시 모으기 시작함. 이번엔 내가 확실히 섞어라. 아냐, 넌 절대 못 믿어. 말자가 섞어. 난 안 해. 이제부터 섞는 놈이 청소까지 하는 걸로 해. 모두 정지. 서로 쳐다봄. 그날 이후 경로당 고스톱판엔 섞기 책임제가 생겼다고 한다.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 그런데 우리 아파트 경비였다고. 이만수 올해 70.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그는 이제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하루 일과는 정해져 있었다. 아침 6시 기상 아파트 산책신문 읽기 점심 낮잠 TV장. 하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찜찜한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박동철. 어릴 적 단짝. 20살 때 같은 공장에 다니며 매일 밥을 먹고 웃고 싸우고 꿈을 나눴던 친구. 그러나 3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돈 문제도 싸움도 아니었다. 그저 사라졌다. 한동안 수소문도 해봤지만 세월이 흐르며 점점 기억은 흐려졌고 그 이름도 어느새 먼 과거 속으로 가라앉은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선영과 함께 아파트 입구를 나서려던 순간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낯익은 목소리, 낯익은 눈매, 그리고 이상한 기분. 이만수는 멈춰섰다. 설마 아니겠지. 그날 밤, 이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무리 봐도 동철이 닮았단 말이야. 그 눈매, 목소리 세월이 흘렀어도 사람은 안 변하지. 다음 날 그는 일부러 아파트를 돌며 경비실을 지나쳤다. 경비원은 조용히 업무를 보고 있었고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도 이만수를 피하는 듯 보였다. 이틀 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길. 경비 아저씨가 잠깐 쉬고 있었다. 이만수가 말을 걸었다. 혹시 실례지만 성함이? 그는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다. 박동철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너 동철이 맞아? 광명 공장 다녔던 박동철? 잠시 정적. 그리고 그가 고개를 들었다. 맞아, 나야. 오랜만이다, 만수야. 이만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너 왜 연락 끊고 어디 간 거야? 30년 동안 어떻게 된 거냐고? 박동철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땐 말 못했어. 창피해서. 그리고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다. 그 시절 그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고 가족과도 멀어졌다. 갚지 못한 빚에 시달리다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밤에는 대리운전, 낮에는 청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너한테 연락하면 초라한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 넌 안정된 직장 다니고 잘 살고 있었잖아. 그래서 그냥 사라졌어. 이만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널 찾았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을까? 동철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땐 내가 날 찾고 싶지도 않았어. 하지만 이제 그는 이 아파트의 경비로 다시 삶을 살고 있었다.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조용히 자기 몫을 해내며. 그날 이후 이만수는 매일 아침 경비실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놓고 간다. 동철은 여전히 말이 많진 않지만 가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는다. 그들의 우정은 30년의 공백을 지나 다시 시작되었다. 둘은 함께 등산도 가고 아파트 아이들에게 바둑도 가르친다. 동네에선 둘을 경비쌤과 회장쌤이라고 부른다. 어느 날 동철이 말했다. 내가 다시 사람처럼 사라지는 느낌이야. 고맙다, 만수야. 사람은 누구나 사라지고 싶은 순간이 있다. 실패, 좌절, 부끄러움, 후회. 그 모든 것이 마음을 닫게 만든다. 하지만 진짜 친구란 그런 순간에도 기다려주는 사람이다. 변해버린 모습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이만수와 박동철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 혹시 오래된 친구 하나쯤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연락해보자. 그 사람도 어쩌면 우리 아파트 어딘가에 서 있을지 모른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